태안 신진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선 17척이 불에 탔고 바다에 뛰어든 어민 2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인 당진 삽교 인근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권 등 각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학생 수를 줄여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농장 환경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안 신진항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인근 어선과 반대편 섬에 정박해 있던 어선까지 옮겨 붙었는데요. 네,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23일 새벽 3시 반쯤 태안 신진항의 유람선 터미널 인근에서 정박해 있던 23톤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에 있던 어선 10척으로 번졌는데요. 당시 초속 8m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다고 태안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화재 규모에 비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어민 2명은 불을 피해 바다에 뛰어내렸으며 소방대원과 해경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선원 1명은 저체온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275명과 장비 76대를 동원해 아침 7시쯤 1차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반쯤 맞은편으로 170m 정도 떨어진 마도 방파제에 불씨가 또다시 옮겨 붙었는데요. 이 불로 방파제에 정박해 있던 어선 6척이 추가로 소실됐습니다. 모두 17척의 어선이 피해를 본 건데요. 어선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타버렸고 일부는 침몰됐습니다. 당시 어선끼리 밧줄이 연결돼 있는 데다 불이 선박 기름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화재 선박 주변에 140m 길이의 오일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박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피해 상황이나 사고 수습 현황은 계속해서 취재를 통해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청은 집합 금지 또는 제한시설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20개 업종 가운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됩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충남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4월 9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 소재 1인 자영업자이거나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이며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고용보험료의 30%가 3년 동안 지원되고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 등 충청권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청권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목표로 국회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안 상정 동의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에서는 송전탑 건설 논란이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송전탑이 몰려있는 곳에 또 송전탑이 건설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네, 고압 송전탑은 철새 도래지인 삽교호를 지나갈 예정으로 주민들은 환경 등 각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충남 북부권 대표 철새 도래지인 당진 삽교입니다. 해마다 수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이 일대에 송전탑 8개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수년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하급 신당진 변전소부터 신평면과 우강면을 지나 아산시까지 35.6km를 잇는 사업 가운데 주민 반대에 부딪힌 구간은 우강면. 한전의 계획대로라면 송전탑과 민가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선로가 생태적,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삽교 소들섬을 지나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역, 또 야생동물 보호구역, 수자원 보호구역으로서 이곳은 철탑이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존권, 건강권을 해쳐가면서 한전이 일방적으로 그어진 노선에 주민들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 같은 이유로 당진 천안고속도로도 같은 노선으로 지나려다 삽교 방조제로 노선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평 일부 구간과 서해대교 횡단 구간처럼 지중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5km 정도를 지중화해서 간다라면은 지중화 내지 수중 케이블로 간다라면은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외목마을, 도비도, 한진, 철탑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곳은 삽교천 삽교뿐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민원 해소 등을 이유로 한전의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2차례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지중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철탑 위치 변경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송전탑 건설 노선을 두고 주민과 한전이 평행선을 달려온 지 8년이 흘렀지만 주민들은 도지사 면담을, 한전은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원격 수업 플랫폼 줌의 서비스 종료가 오는 7월 말로 예고돼 있는 가운데 종료 시점 이후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학기 원격 수업 확대 기조에도 플랫폼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학교 현장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계에 따르면 줌이 7월 말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줌 사용에 있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편적인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사용에도 편리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활발하게 줌을 사용해 왔는데요. 교육당국은 새 학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움직임에 맞춰 줌 외에도 공공학습관리 시스템 안정화에 나섰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안정화와 고도화를 위해 37억 원을 들이고 시범 운영을 거쳐 개통했지만 곳곳에서 서버 오류 등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줌 서비스 종료 외에도 올해부터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도 종료됩니다. 이로 인해 원격 수업을 할 때 학생이 유선 PC나 와이파이를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 수업을 듣게 되면 개인에게 그 비용이 부과됩니다. 플랫폼 기반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육당국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움직임과는 엇박자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교육부는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한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교육부의 관계자는 이달 초 사이트 공지를 통해 줌 유료화가 종료된 걸 인지했으며 그동안 줌 이외에도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준비했기에 수요에 대처하겠다며 일단은 상반기 중 이용 현황 추이를 살펴보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요즘에는 농사를 스마트폰으로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로 온도 또 습도를 제어하고 물까지 줄 수 있는 스마트팜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 스마트팜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가 유일하게 충남에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농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정선영 기자가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누르자 수조에 연결된 관에서 물이 나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는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온실하우스 모형의 내부 온도가 조절되고 환풍기도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농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교실에서 원격으로 편리하게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뭔가 더 간편하고 손도 덜 가고 더 몸도 덜 힘들고 컴퓨터로 해서 배우는 게 머리에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키우는 것도 실제로 뭐 자기가 체험 농장 이런 데 뭐 가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근데 직접 오이도 따보고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어도 해보고 하면서 많이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에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는 농업시설입니다.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스마트팜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삼성전자와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안 제1고의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서산중앙고등 특성화고등학교에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팜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8개 있는데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연암대 이런 데와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냥 단순히 스마트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육 내용에 있어서 내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팜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 농업 인재를 키우려는 학교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일제 잔재인 벚꽃축제의 명칭을 봄꽃축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일제가 문화통치수단으로 창경궁에 벚꽃을 심고 강제로 구경하게 했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식 축제 중 벚꽃축제의 명칭이 29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은 해미 벚꽃축제와 순성 매화 벚꽃축제 등 5개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벚나무를 뽑고 나라꽃인 무궁화 나무 심기 대국민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회와 교류 10주년을 맞아 상호 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김명선 의장과 리샤오밍 부주임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환경과 과학기술 분야, 청소년 교류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중국 장수성을 비롯해 6개국 14개 의회 등과 우호 교류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군이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대상은 홍성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입니다. 보호자가 경조사나 진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긴급 돌보미가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최소 닷새 전 홍성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홍성군의회가 23일 임시회를 갖고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의회는 31일까지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과 지방행정동호회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한방 진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입니다. 지원 기간은 한방 치료 3개월과 경과 관찰 1개월이며 지정된 한의원 5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서산시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